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 여친을 사귀었던 한 남성의 러브스토리를 소개할게요.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재미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연을 소개할게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TV에 방영되었던 랑랑 18세가 떠오르거든요. 저는 25년 전 나이는 33살이었고 직장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거주했고 부모님은 경북에서 거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이 있는데 형도 대구에 살았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으며 입시학원 밀집 지역 아파트에서 거주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형이 사는 집으로 놀러 가서 조카들과도 함께 놀아주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어린 여친을 만난 시기는 지금부터 25년 전 6월입니다. 은미는 형이 사는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같은 라인 같은 층 바로 옆 호실이에요. 은미는 저를 처음 만난 당시에는 고3이었고 부모님은 입시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미는 수학과 영어를 모두 잘했습니다. 제가 은미를 처음 만난 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형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놀러 갔다가 제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옆집 현관문이 열리면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을 향해 버스 타고 언제 갔다 와 라고 말을 하면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저는 여학생에게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은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가 여기서 멀어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땡땡여고에 다니고 있는데 길이 안 막혀도 승용차로 20분은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옆집 사는 분 동생이라고 여학생에게 말하면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학교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여학생에게 조금도 이성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학생이 동생 같고 조카 같아서 태워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여학생은 평상시에는 승합차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 승합차 운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려면 너무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학생에게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학생은 저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스터디를 함께 하기로 해서 학교에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학생은 성격도 엄청 밝았고 대화도 자신감 있게 잘했습니다. 학교에 거의 도착할 때쯤 여학생이 저에게 자기 학교는 땡땡땡이 졸업한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땡땡땡이 이 학교 나왔어요. 몰랐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여학생이 고맙다고 하면서 저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연락할 일이 생기면 연락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고선 헤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정장을 입고 다녔거든요. 아마도 여학생은 저의 이미지를 젊은 남자 선생님의 이미지로 좋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일반 전화번호였거든요. 저는 전화를 받았는데 여학생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고마웠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형이 사는 집에 언제 오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지난번에 고마웠다고 말하면서 밥을 사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으며 밥은 시간 될 때 제가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오늘 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알았다고 했으며 잠시 후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는 중에 여학생이 저에게 오빠라고 불러도 괜찮냐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놓아도 되냐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3 수험생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주고 싶었거든요. 이때 여학생은 저에게 여친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이에 저는 현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본인도 현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학생이 사귄 적이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은 자기보다 4살 많은 남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1부터 고2까지 1년간 사귀었는데 부모님께서 남친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피해 둘이서 잠시 도망간 적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 정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학생에게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물었더니 영어와 수학은 어려서부터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기 때문에 기본기가 잡혀 있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래도 올해 수능이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끔씩 연락할 테니 수능 시험 볼 때까지 밥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얼떨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학생이 형의 이웃집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냉철하게 끊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 후에도 여학생은 가끔씩 친구의 휴대폰으로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25년 전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몇몇 학생들만 선생님 몰래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7월이 되었고 여학생은 기말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학생에게 시험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자기 소원이 있는데 자기 소원을 들어줘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기말 시험 끝나는 날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바다를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말 시험이 끝난 날 오후 6시에 만나서 함께 바닷가에 갔습니다. 여학생은 오늘 시험 끝나서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부모님에게 말했다면서 바닷가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낮에 일하고 바닷가에 오기 위해 운전하느라 피곤하기도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여학생과 함께 바닷가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저는 소주를 마셨고 여학생은 술을 마시지 않았거든요. 이후 호텔룸 2개를 잡아서 각각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여학생을 데려다 주고 저도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학생과는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후 9월 달이었는데 여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학교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 여학생은 하교할 시간이었고 저는 퇴근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퇴를 하고 급히 학교로 갔습니다. 여학생이 저를 부른 이유는 여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동급생이 있는데 여학생보다 나이는 2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날 오후에 2살 많은 동급생이 다른 반 학생과 심하게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 또 싸움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까지 태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본인도 2학년 때 다른 반 학생과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2살 많은 동급생이 도와줘서 잘 마무리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학생과 2살 많은 동급생에게 수능 앞두고 절대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명 모두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이후 수능이 끝났고 여학생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서로 간에 더 많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과 처음 만난 지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날짜는 4월 초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 같이 일하는 입사 동기 2살 많은 선배와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참고로 2살 많은 선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이었습니다. 식사 후 밖으로 나왔는데 날씨도 약간 쌀쌀했고 2차 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동기가 신혼집 집들이를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선배는 곧장 집으로 전화를 했고 형수는 승낙을 했습니다. 셋이서 택시를 타고
선배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집 앞 마트에 잠시 들려 집들이 물품과 맥주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선배 집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때 여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저는 받았습니다. 저에게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함께 일하는 선배님 신혼집에 집들이 와서 간단히 술을 마신다고 했거든요. 여학생은 알았다고 하면서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 동기가 저를 가리키며 얘 요즘 원조교제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저는 동기에게 내가 무슨 원조교제를 했다고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관계를 한 사이도 아닌데 라고 말했거든요. 이후 저는 선배와 형수에게 원조교제는 미성년자와 관계를 하는 건데 여학생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형수는 동기가 저에게 한 말보다도 더 높은 수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학생 나이를 떠나서 여학생에게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라고 형수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에 저는 형수님 제가 무슨 돈을 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웃었습니다. 물론 형수는 동기의 말을 듣고 농담을 한 거거든요. 저는 동기에게 여학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학생과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동기는 선배와 형수에게 웃음을 주려고 농담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여학생도 제 얘기를 듣고는 엄청 웃었거든요. 여학생은 대학생도 되었고 성인이기 때문에 저와 만날 때 술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서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학생에서 드디어 저의 어린 여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귀게 되면서 주말에는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와서 함께 잠도 잤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짓자고도 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클럽에도 함께 갔습니다. 저는 클럽에 출입할 나이는 지났지만 은미와 함께 들어가자 입구에서도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바로 하고 싶지만 은미는 천천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미의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미하고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통화번호 제도 등으로 번호가 바뀌게 되면서 은미하고는 완전히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는 58살입니다. 당연히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일요일에 대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은미를 만났습니다. 저와 은미는 서로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은미가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많은 얘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은미에게 건네면서 꼭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은미는 곧바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은미의 당당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은미와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당연히 예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 은미와 잠자리에서의 좋았던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는 아직도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렇지만 제 와이프는 부부관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다음날 저는 은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미에게 통화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은미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은미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은미는 10년 전에 결혼을 했다가 5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는 없으며 지금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다시 대구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대구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미에게 다음에 대구에 내려오면 꼭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토요일 저녁에 대구에서 은미를 만났으며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좋다 보니 은미와 저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은미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남친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저는 은미의 손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변 호텔로 가서 사랑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은미의 아버지께서 투자를 하셨다가 대부분의 재산을 날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미도 현재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은미는 저를 편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속마음을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은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부담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저녁 10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은미에게 호텔에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미는 어머니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호텔에서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호텔에서 나왔으며 집으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밖으로 나와서 은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은미에게 어디냐고 물으니 동대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일찍 올라오라고 해서 어머니 집에 안 들리고 바로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얘기를 나눈 후 저는 미리 준비한 돈을 은미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은미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은미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미에게 내가 명품 가방이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지금 백화점도 문을 여는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으로 줄 테니 서울 가서 사라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은미는 알겠다고 하면서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날 새벽에 잠을 깼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은미와 계속 만나야 할지 아니면 그만 연락을 할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은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제 수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할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명품 가방 정도의 수준을 생각했으며 은미하고는 앞으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은미는 이혼을 했지만 현재 남친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은미에게 앞으로 만나지 말자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미하고는 서서히 멀어지려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은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고마웠다고 하면서 또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답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간이 더 지난 뒤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유롭게 돈을 지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속궁합도 예전에 좋았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미와의 관계는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